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청장 선거도 있는데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천에서의 잡음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지역이 어떤 곳이 있어요? 저는 민주당은 잡음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1명의 현직 그 구청장 중에서 1명, 그러니까 지금 근데 동네입니까? 동네죠. 동네에 김우령 구청장 빼고는 다 단수 공천을 해버린 상태고요. 그것에 따른 어떤 공천 잡음도 없는 상태여서 저는 민주당은 정리가 굉장히 잘 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구 같은 경우는 뭐 심각한 지금 상태로 조금 진행되는 부분 고소고발전이 들어갔습니까? 뭐 이제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고 따져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물갈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지난 2018년 선거는 이 초선 의원들이 심어놓은 그런 단체장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초선 의원들이 자기 사람으로 뭔가를 심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근데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렇죠. 그 기득권 세력과의 잡음이 생길 수밖에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산에 한 대여섯 군데 심각하게 공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부산의 단체장 선거 지역은 대부분 보면 초선 의원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건 또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제 적어도 뭐 1, 2%가 아니라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득표를 가진 경우에는 이쪽은 두 사람이 무소속하고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부지리.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물어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몇 석 안 될 겁니다 하면서도 이제 기대로 말하면은 적어도 한 5석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무소속의 등장 때문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국힘에서는 시의원 출신에서 다선으로 간 사람들은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쟁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경쟁자 자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로 봐서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의 틀을 딱 보면은 주로 구의 의장 출신 기초 단위로 내려가는 거죠. 기초 단위에서 의회 의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공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정치권 밖에 있던 뭐 체육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생활체육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픽업이 됐어요. 저는 그 말은 뭐냐면 새로 들어온 초선들이 불편한 사람들은 공관위를 통해서 좀 배제한 느낌이 있다. 뭐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추측이죠. 상당한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잡음들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되죠. 이제 국힘의 경선에 탈락이 되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지금 16개 아닙니까? 구청장 자리가 그죠? 네, 16개. 그 중에서 한 2-3개 되면은 잘 안 되겠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다가 저렇게 이제 무소속이 막 나와? 그러면 5-6개 될 건가? 이런 이제 희망과 기대도 갖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소속이 나와서 난립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은 기본적인 세결집만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이야, 그러면 이제 무소속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각 구별로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렇게 것 보면 같고. 알 수가 있죠. 우리 방송 권역인 동래구하고 연제구인데 여기도 초선 의원 지역이죠. 그러니까 둘 다가 그렇습니까? 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죠. 김희건 의원하고 아마 제가 알 때 이주환 의원 지역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초선이시고 또 초선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역 장악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있던 조직들을 밀어내고 자기의 조직으로 심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공천 관련한 잡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동래구 연제구는 어떻게 좀 팽팽합니까? 아니면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평평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아마 다음 방송쯤에는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쪽이 되는지 알아야 제가 또 소장으로서 다시 이제 또 줄을 또 만들어. 그렇죠. 근데 동래구는 왜 현역 구청장이 민주당이 경선을 하게 됐나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주성이 그 의회 의장 하신 분하고 그 여자 의장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좀 우리가 민주당은 대단히 여성 공천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래도 뭐 현역 구청장에 근데 송은숙 그 부산 진구구청장이나 아니면 북구청장 하시는 정명희 구청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포션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두 분 간의 팽팽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세대결이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자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 구청장에 대한 좀 배려 차원에서 여성 후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차 교수 말씀하시는 이런 지역에서 국힘이 상당히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를 해놓고는 사실 이번에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로 보면은 여성 후보나 아니면은 그래도 30, 40대 어떤 청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아예 없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규상이든 아니면 약속을 한 부분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전국 단위의 총선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이제 진짜 생활정치 네, 그렇죠. 누가 잘했냐 이걸 보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 거기는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거기는 정당 안 따집니다. 정말 지금 군수 그다음에 시장이 뭘 잘했냐 이거 엄청나게 따지는 분위기가 거기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정말 바람직하죠. 이 부산이나 우리 영남 그다음에 또 이 지역주의가 판치는 영호남하고는 완전히 분위기 달라요. 저는 정말 이 영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 좀 본받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 우리 태어나서 여기서만 계속 살아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지 전혀 몰랐네. 많이 실용적이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지역은 생활 정치로 가자. 지방선거만큼은. 우리 이제 각 구별로도 조금 그 상세하게 부산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도 또 이제 총평이라고 하니까 한 줄 평 또 촌철살인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먼저 하는 쪽이 조금 유리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처럼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생활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야, 요거 제가 준비를 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이거 지금 또 고민해야 되겠네요. 미리 말씀하시지. 차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머슴임을 잊지 마라. 와, 좋아. 예. 머슴임을 잊지 마라. 당신들은 지주가 아니다. 이상하게 차 의원님 밤에 준비하신 느낌이 좀. 준비해왔죠. 바로 지난번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이번에 준비를 좀 해봤죠.